네, 갑철성의 카바넬입니다. 네. 아, 좋아하는 캐릭터 하나씩 한번 꼽아볼까요? 사실 근데 3화까지밖에 안 봤다면 캐릭터가 몇 명 안 나오긴 해가지고 음, 에이른님부터. 아, 자, 고현님. 한번 맞춰보세요. 에이른님? 예. 무메이요. 예. 다 좋아하긴 하는데, 네. 예, 그런 느낌이죠. 고현님은요? 근데 전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무메이도 물론 좋긴 한데요. 네네. 그 왜 도와주는 애 있잖아요. 아. 같이 일하는 여자애. 그 밥 주는 애. 카지카. 네. 카지카. 네. 이름은 기억이 안 나. 카지카요? 아무튼 좀 좋았던 것 같네요. 그 캐릭터가 소소하게 좀 매력이 있었어요. 주연으로. 한국 그래서 거의 비대칭 없잖아요. 모양 아닌가요? 이거 비대칭? 예, 비대칭 같은데. 아, 맞아요. 얘도 약간 머리 근데 얘는 저건데 포니테일이 옆으로 맨 약간 이런 느낌? 몰라요. 저 비대칭인 건 기억이 안 나고 그냥 무메이 아니면 이것도 사실상 NTR 아닌가요? 뭐가 NTR이에요. 이라를 보면 얘랑 뭔가 아는 사이였던 것 같은데, 이코마랑.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긴 했어. 근데 이걸 또 NTR을 또. NTR 느낌만 나면 그냥 무조건 좋아하는구만. 아 비대칭이라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지금 보니까 무메인 대칭이잖아요. 예. 아야메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별로.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좀 되게 아야메 같은 느낌은 평범해가지고. 저는 그래요? 유키나였어요. 음. 그 운전수. 예. 네, 그럴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럼 뭐 시작해보죠. 네, 갑철성의 카바넬입니다. 이 작품은 사실 좀 근래는 좀 보기 드문 뭐 그렇죠. 노이타미나 작품이기도 하면서 순수 오리지널 작품입니다. 원작이 없어요. 그렇고요. 2016년 2분기 좀 나온 지가 됐어요. 한 4년 정도 됐네요. 딱 4년 됐는데. 이게 네. 됐어요, 진짜. 그 정도 된 작품이고요. 뭐 줄거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이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괴물 카마데에 맞서 싸우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그린 애니메이션이다. 그렇죠. 근데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제목이 갑철성의 제목이. 카바넬이죠. 예. 갑철성이 기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느낌이 설국열차랑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네. 세상이 약간 디스토피아 같은 느낌이에요. 네. 망했어요. 망했는데 그게 이제 왜 망했냐? 카바네라는 괴물 때문에 망했습니다. 약간 좀비 같은 느낌이긴 한데 좀 능력이 좋은 좀비 같은 느낌이에요. 좀 뱀파이어도 좀 섞은. 약간 그런 피도- 느낌 있죠. 예. 그렇고 그 갑철성은 그래서 이제 그 설국열차처럼 생존자들이 기차를 타고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물론 뭐 역이라 그래가지고 그 역 주변에 이렇게 몰려서 살기도 하지만은 예. 근데 이 주인공이 살고 있던 그 역이 망했죠. 네. 예, 조져가지고. 뚫렸죠, 거기가. 네. 그래서 그거 보면서 꼭 진격의 거인 그 1화랑 비슷한 느낌 아닌가요? 아, 맞아요. 그 약간 느낌 자체가 좀 진격의 거인 느낌이 나긴 하죠. 그 어떤 배경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맞아, 좀 나죠. 아무래도. 그 디스토피아적인 부분도 그렇고 거기도 네. 이제 진격의 거인도 어떤 그 괴물들에 의해서 갇혀서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카바네가 또 움직일 때 또 진격의 거인들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일 때 맞아요. 예. 그쵸, 약간 그런 것도 있죠. 벽에 둘러싸이고 그리고 또 특정 계층들이 싸우는 거. 예, 정치질도. 그쵸. 여기서는 이제 사무라이들만 전투 가능하거든요.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거기서도 거기 병단들이 밖에 안 되잖아요. 맞아요. 예. 그냥 스킨만 좀 다르죠. 그런 느낌이죠, 약간. 예. 약간 여기는 일본 뭐 약간 옛날 스킨이 좀 껴져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요. 갑철성이 카바넬인데 카바넬이는 뭐냐면 카바네한테 물렸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카바네한테 물리면 카바네가 돼요. 근데 걔 중에는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혼혈처럼 약간 사람 정신 유지했는데 혼종 몸은 혼종. 카바네인. 네. 네. 몸은 그런 카바네인. 거를 카바네리라고 하더라고요. 예. 일본어로 사람이 뭐죠? 히토, 히토? 닌겐. 닌겐. 근데 왜 카바넬인지 모르겠네. 어쨌든 카바네라는 뭐 뜻이 있었지 않았나? 카바네. 이거 왜 리가 붙는지 모르겠어요. 왜 네가 붙었냐? 네네.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갑철성에 그래서 카바넬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물렸는데 주인공 버프 받아가지고 카바네가 안 돼요. 아니 주인공이 똑똑해서 안 된 거잖아요. 버프 그래서 안 받았다가 돼요. 똑똑해서 안 되고 목 조르잖아요 혼자. 네. 어쨌든 갑철성의 카바넬입니다. 그래서 예. 제작사는 위트 스튜디오고요. 여기는 프로덕션 IG의 자회사의 IG 포트의 자회사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사실 프로덕션 IG의 손자회사죠. 예, 뭐 같은 계열사. 그래서? 네. 근데 저거더라고. 계열사면서 지주 관계가 있어가지고 아 약간 그래요? 자회사 하나 개념이긴 위에 하더라고요. 같은 그런 느낌 아닌가? 근데 지주 관계야. 찾아보니까. 음. 그래서 엄연히 얘기하면 약간 손자회사의 느낌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계열사면서도. 네. 네, 그러면서도 어쨌든 그렇고 이 위트 스튜디오에서 만든 작품은 진격의 거인, 마법사의 신부, 사랑은 비각인 뒤처럼, 빈란드사가 이런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감독은 아라키 테츠로라는 분인데 이분이 데스노트랑 진격의 거인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작품이 진격의 거인 냄새가 많이 나요. 그죠. 전투씬도 네. 그렇고 약간 좀 많이 납니다. 네. 그 무기를 가지고 싸운다는 것도 거기도 막 막 장치로 날아다니고 여기도 그리고 심지어 총 쓰잖아요. 여기서 보면 그 주인공이 맞아요. 그 총도 약간 좀 닮았어요. 그 진격의 거인 총하고 약간 닮았어. 네. 거기서 영감을 얻은 것 같죠? 많이? 그렇겠죠. 영감을 네. 얻은 수준이 아니고 이건 뭐 거의 사실 대부분 따오지 않았나. 왜냐면 진격의 거인도 약간 좀 혼혈이 있잖아요. 네. 거인하고 사람하고 약간 뭐 거인 됐다 말았다 약간 막 이런 게 있는데 여기도 네, 그런 어떻게 게 보면 또 카바네리가 그런 느낌이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좀 많은 부분이 겹쳐요. 많은 부분이 겹치는데 근데 얼핏 보면 그렇게 안 느껴지는 게 뭐냐면 진격의 거인은 서양풍이야. 서양 약간 그 배경이고 그죠, 맞죠. 그렇죠. 네. 이거는 완전 일본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안 겹쳐 보일 수는 있겠어요. 동양의 진격의 거인 그런 약간 느낌. 그런 느낌. 예. 동양 스킨 끼운 신기의 거인이다. 네. 스킨만 엄연히 바뀌었- 얘기하면 동양도 아니고 일본으로 봐야지. 그죠? 네, 일본. 일본. 일본에. 그렇고요. 그리고 최근에 극장판으로 또 나왔어요. 갑철성 카바넬이 해문 결전. 이게 나왔었고. 네, 맞아요. 아마 2기를 극장판으로 낸 걸걸요?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2기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근데 위트 스튜디오에서 못 내겠다. 그래서 방향을 틀어서 이 극장판이 나왔습니다. 저는 극장판을 봤거든요. 네. 아 극장판 어때요? 보셨어요? 저는 심지어 저는 TV판을 안 본 상태에서 극장판을 봤어요. 와. 근데 극장판이 좀 오히려 약간 더 날 수도 있을 텐데 아니면 왜냐면 이게 네. 내절을 해서 애니에서는 맞아요. 뭐 좀 엔딩이 좀 깔끔하게 끝나요. 그 제가 이 TV판은 다 안 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좀 엔딩이 극장판은 깔끔하게 나가지고 어쨌든 반대로 오셨구나. 네, 약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신기한 일이네요. 그리고 이거는 나름 판매량이 높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평균 8,000장 정도 됩니다. 판매량이. 와. 많이 높네? 생각보다 저가 높죠. 생각했던 것보다 높은데요? 한 6, 인- 7천 아니었어요? 그때 인기를 좀 끌었나? 키가 있긴 했어요. 저는 이거 아, 3, 4천으로 기억했는데 많이 팔렸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전 6, 7천으로 기억을 했는데 많이 팔렸네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 초동이 6,800장이었구나. 네. 군요. 자, 얘기해 보죠. 네. 18,000장 다 합쳐서 18,000장 팔았네. 그래서 평균이 6,100인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1권이 7,778장이고 네. 2권이 5,400장. 블루레이 한 3권이 블루레이 5,100. DVD 다 합쳐서. 네. 그래서 합쳐서 18,300장에 3분의 1 하면 6,100장.
전권 평균 8,000장 약간 넘는 것이라고 써있는데. 검의키에는 8,000장으로 돼 있더라고. 검의키는 8,000장으로 돼 그런 있는 거야. 네. 모르겠네. 그 후에도 아니, 팔렸나? 뭐 그랬을 일반 수도 있고. BD보다 2배가 비싸요? 비쌌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맞네. 전 3권이니까 2배겠네. 그렇고. 어쨌든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얘기해보죠. 네. 사실 뭐 이 작품 전반적인 평가를 하기에는 저는 뭐 그렇게 많이 본 건 아니에요. 6화까지 봤어요. 6화까지 봤는데 네, 저는 네. 옛날에 방영할 때 보고, 이번에 3화 보고, 음. 극장판 안 보고. 네. 전 이번에 한 5화, 6화까지 봤나? 5화까지 봤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 본 것 같네요. 근데 저는 딱 1화를 보자마자 이 작품의 문제점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작품도 문제가 뭐냐면 전 사실 설국열차 때도 좀 비슷하게 생각을 했는데 네. 세계관이 좀 특이한 세계관이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매력적인 세계관이에요. 네. 네. 근데 이 세계관에 대한 설명이 너무 없어요. 그냥 맞아. 거의 설명 없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저가 이 세계관이 지금 어쨌든 우리네 현실하고 굉장히 좀 많이 다르잖아요. 애당초에 뭐 카바네 이런 개념은 뭐 좀비 이런 개념하고 또 달라가지고 또 완전 다르고. 그래서 뭐 어쩌다가 이렇게 뭐 망했는지, 카바네가 어쩌다 갑자기 생겼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고. 근데 사실 없었던 게 나았지 않았을까? 저가 일기를 다 본. 그러니까 그걸 다 보고 나서는 평가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굉장히 좀 새로운 환경이란 말이에요. 뭐 금서목록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냥 우리 일반 생활에 과학과 마법이 있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크게 뭔가 그 작품 그 세계관에 동화되기까지 시간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데 이런 작품은 완전히 다른 세계관이다 보니까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어느 정도 주면 좋아요. 근데 이 작품은 1화 시작하자마자 바로 그냥 주인공 시점에서 바로 시작을 해버려요. 그래서 맞아요. 네. 주인공 이야기로 쭉 이렇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작품도 뭔가 굉장히 불친절한 작품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 6화까지는 굉장히 불친절하게 흘러갑니다. 일단 그렇고요. 근데 진격의 거인도 사실 그런 떡밥은 안 알려주지 않나요? 그죠? 네. 좀 그렇긴 한데 이게 좀 더 불친절했던 것 심하다. 같긴 해요. 훨씬 불친절해요. 전 진격의 거인하고 비교해봐도 이게 훨씬 불친절한 것 같고 많이 뜬구름 잡았어. 좀비물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건 엄연히 얘기하면 좀비물이지만 좀비가 아니거든요. 괴물. 새로운 카바네라는 새로운 개념을 가져왔잖아요. 우리 사실 좀비물은 그 작품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좀비잖아요. 그러니까 좀비라는 것 자체가 이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네. 굳이 맞아요. 얘기하지 않아도 그렇죠. 그냥 브레인 이러면서 뭐 뒤진 시체가 살아나가지고 사람 뜯어먹는. 가끔 이렇게 뭐 활동량 좋은 애들은 이렇게 뛰어다니고 어떤 애들은 걸어다니고 뭐 이런 약간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건 완전 또 새로운 카바네라는 새로운 괴물이란 말이에요. 아니 심지어 좀 보다가 보니까 갑자기 무슨 뭐 칼 쓰는 카바네도 나오더만. 그러니까 좀비랑 완전히 달라요. 개념이 완전히 달라서. 기행종 그런 느낌. 네, 기행종. 그게 너무 빨리 나와요. 사실 작품 완전 초반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기가 너무 빨리 나온다는 느낌. 네. 생방이에요, 생방. 녹방 아니에요. 이거 저희 녹화본이에요. 이게 저희가 2017년 6월 13일 날 녹화한 겁니다. 4년 전. 그럼요. 4년 전에 녹방한 건데 저희가 다 예상하고 지금 답변 드리는 거예요. 놀랍죠? 그때 스테이 그런 느낌이네. 인터스텔라. 그렇죠. 네.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너무 뻔한 클리셰들. 예, 뻔해요. 너무 다. 뻔하긴 해요. 위기가 나왔을 때 주인공이 이렇게 풀어 나가겠다라는 게 그러니까 앞으로 5분 뒤, 10분 뒤가 어떻게 갈 건지 보이는 그냥 클리셰들이 쓰여요. 그래서 이게 스토리가 굉장히 좀 참신하지 못하겠다. 이런 게 좀 눈에 많이 보입니다. 이 작품이 그게 아마 가장 큰 문제지 않을까 싶어요. 6화까지만 봤지만은.
사실은 이런 류의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어디선가 많이 한 번쯤 봤을 법한 게 많이 나오죠. 맞죠. 예. 예, 그런 부분이 있죠, 사실. 거기에 주인공 먼치킨. 여주 남자 쌍으로 맞아. 먼치킨이야. 그러니까. 주인공 사기야, 사기. 다리 처음 옮길 때. 네. 아니 뭐 다 뜯겨서 죽는 게 아니라 거기서 살아가지고. 베르세르크 이런 거 생각하면은 같이 그 병신 같아요. 이거 보면은 아니 얘는 뭐 무기도 지가 뭐 알아서 만들고 뭐 물려도 뭐 살아나고 재생되고 막 이러는데 같이는 병신인가? 약간 막 이런 생각 드는데 그러니까 좀 위기가 많이 약해요. 이런 류의 작품은 보면은 그러니까 사실 좀비물의 어떤 저거는 뭐냐면 좀비가 너무 막강해요. 예. 그러니까 인간이 거기에 대하면 너무 무력해. 사실 카바네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대부분 그쵸. 1대1 싸우면 지는 느낌이에요. 무조건 치죠. 그쵸? 예. 이거 뭐 심장에 무슨 뭐 피막이 있다는 둥 뭐 해가지고 그런 거 치고는 너무 잘 싸워. 일반 병사들이 카바네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그 변종이 빨리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카바네의 어떤 설정은 사실은 엄청 센데 너무 뭐 저글링처럼 죽으니까 변종을 빨리 내놓은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어떤 사실 좀비물은 서프라이즈보다는 서스펜스거든요. 계속 위기가 그쵸.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 어떤 쫄깃함으로 보는 거예요. 나는 전설이다, 뭐 28주, 뭐 이런 물들 네. 보면 그렇거든요. 근데 이거는 학살이야. 사실은 괴물은 카바넬이에요. 카바네가 아니야. 카바네는 피해자야. 카바네리가 괴물이야. 카바네 입장에서는. 난 왜 카바네들이 안 도망가는지 모르겠어. 능지 딸려서 그런가? 살려면 도망가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이 연출적인 부분이 이 이후로도 그렇게 흘러갈 게 뻔하게 보여서요. 네. 예. 사실 그래서 1화만 보면 이 작품 어떻게 흘러가겠다.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이런 어떤 놀래키는 방법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서스펜스가 있고 서프라이즈가 있는데 이 작품은 서프라이즈입니다. 서스펜스적인 어떤 그 쫄깃한 그쵸. 긴장감이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카바네가 언제 튀어나오든 카바네리가 잡을 거니까요. 사실상 이런 느낌이에요. 소년 만화 그런 느낌 아닌가? 그쵸. 소년 만화. 거의 소년 그죠. 만화의 어떤 느낌이 좀 많이 강하죠. 처음에는 있긴 했는데. 그리고 전형적인 남주 여주 어린. 예. 그래도 여주는 거의 뭐 애새끼거든요. 그래가지고 원래 소년 만화에서 다 어리잖아요. 뭐 그렇죠. 예. 왜냐면 그걸 보는 시청자들이 그 나이 때거든. 어리니까요. 그래서 네. 거기 딱 맞춰서 하는 건데, 근데 이거는 그걸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네, 그건 그 맞아요. 로리콘들 좋아하라고 만든 거예요. 이렇게 그 네, 성인 맞아요. 남성이 보는 작품이잖아요. 이 작품은. 그래서 로리콘들 좋아하게 옷도 노출도가 상당히 높아요. 예. 거의 다 벗고 다녀. 근데 사실 알몸으로 싸워도 되긴 해. 뭐 이렇게 물려도 뭐 이렇게 다 재생되더라고요. 사실 옷이 없어도 되긴 하는데 어쨌든 거의 뭐 조금만 가리고 대부분 다 노출된 상태. 그 어떤 팬 서비스를 위한 복장을 입고 다닙니다. 사실 그런 부분도 조금 어이가 없죠. 현실적이지가 않으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보이미치 거의 그런 장르. 그게 이제 조금 단점이고 장점은 작화는 쩔어요. TV판에서 이 정도 수준 작화 보여주는 게 많지 않죠. 네. 네. 어떤 의미에서는 바이올렛 에버가든하고 어떤 부분은 비벼볼 수도 있을 법한 그런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전작인 진격의 거인 때 그때 네. 막 애니메이터가 딸려서 막 공수해오고 그랬거든요. 맞아요, 네. 예. 워낙 최근에 빈란드 사가인가 한 몇 화 봤거든요. 네네네. 저번에 봤지만 그것도 퀄리티가 좋고 그래서 제작사 자체가 완전 그쪽으로 특화를 시키려는 거가 그런 아닌가. 것 같아요. 그리고 애당초 프로덕션 아이지가 워낙에 그 어떤 동화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좋아서 그죠. 작화가 좋은 회사예요. 네. 좀 내절하는 게 좀 있는 작품도 스토리가 있지만 다 뇌절이야. 근데 싹 다 뇌절이야. 뭐 하나 정상이 없어요. 프로덕션 아이지는 스토리가 그래서 그렇지 작품 퀄리티는 좋은 회사예요 원래. 그렇죠. 네. 거기에서 그래서 더 특화된 것 같아요. 거기. 예. 그렇죠. 예. 그게 좀- 근데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눈은 즐거워요. 그건 그게 맞아요. 즐겁잖아요. 근데 뇌가 즐겁지 않아. 이런 음. 느낌이에요. 그건 뇌를, 맞아요. 스토리 진행이 뇌를 만족시켜주지 않는 그런 느낌이라서. 그러면 딱 RCI 그런 느낌 아닌가요? 아 이게 혐씨 날씨 아이보단 낫죠. 뇌도 만족시켜줘요. 날씨 아이는 뭐 예. 뇌도 만족시켜주죠. 생각할 거리가 많기 때문에. 뇌절을 만족시켜주겠죠. 무슨 뇌를 만족시켜줘요. 말도 안 되는. 생각할 거리가 많다니까요. 이번에 또 근데 그거 사실 예. 전 날씨 아이보다 이게 더 퀄리티가 좋지 않았나 싶은데. 왜냐면 이건 동화가 훨씬 많아. 그러니까 배경 작화는 당연히 날씨가 날씨 아이가 더 좋은데 그건 당연해요. 이거는 맞죠. 동화가 사실 미쳤잖아요. 액션 씬이 액션이 액션이 어마어마했어. 네, 워낙에 깔끔하게 잘 나와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사실은 맞아요. 네. 혐씨 아이는 뭐 검CI라뇨. 다른 장점이 있죠. 무슨 장점이요? 좀 더 머리를 쓸 수 있죠. 머리 쓸 수 있죠. 무슨 머리를 쓸 수 있어요? 그게 완전 뇌절이지 그거야말로. 이것저것 생각해 볼 수 있죠. 일본 신화라든지. 아 진짜 완전 씹독이야. 네. 어쨌든 그렇고요. 캐릭터 어떤 뭐 디자인이나 이런 거는 좀 옛날 풍이지 이죠. 않나요? 조금. 그 하시는 분이 옛날 풍으로 그리시는 분 같던데. 근데 그게 또 어떻게 보면 특이점일 수도 있고요. 다만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는 좀 쉽지가 않은데 트렌드가 지난 트렌드니까. 근데 네. 그게 다른 작품과의 어떤 차별점을 줄 수 있는 요소긴 하죠. 또 퀄리티를 네, 높게 해서 나온다면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그 조명을 받았던 작품들이 새벽의 연하나 뭐 빨간머리 백설공주 같은 케이스가 약간 다른 지난 작품이랑. 트렌드를 가졌지만 좋은 퀄리티로 해서 나온 약간 그런 느낌의 어떤 작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 무메이잖아요. 무메이가 이제 네. 어떻게 보면 간판 무스매인데 그렇죠? 네. 제 취향은 아니에요. 제 취향은 그렇군요. 아닌데 근데 매력은 있지 않을까 싶어요. 특정 계층들한테. 특정 계층들한테라뇨. 그 무메이를 좋아하는 그 어떤 그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에이르님도 무메이 좋아한다고 하시지 않았었어요? 에이르님은 그 롤이라서 다 좋아하는 게 좋아했죠, 아니고 그 주인공 충이에요 원래. 네. 주연충이어서 좋아하는 주연이면 좋아하는 거고. 무메이는 약간 그런 매력보다 간지나는 게 좀 매력이긴 한데 더. 무슨 간지가 있어요. 이런 걸 보고 간지난다고 하는 거는 진짜 완전 중학교 수준의 어떤 사고 멋지지 않아요? 깊이인 거죠. 멋진데? 저는 멋지던데. 뭐가 멋있습니까? 나름대로 못하면 패고. 나름대로 약간 풀집병 걸려 있고. 고뇌도 나름대로 있고 속에서는 6화까지는 싸울 고뇌를 때- 보여준 게 없는데 우리 게다가 싸울 때- 3화잖아요. 어떻게 얘기하면 3화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3화에서 무메이가 보여준 고뇌가 뭐가 있어요? 그게 좀 있잖아요. 구매가 아무튼 3화에서 자꾸, 없는데 자꾸 오라보니 그 후에 있죠. 얘기하는데 그 후에. 그 3화에서는 없는데 네. 그 나중에 뭐 제가 6화 정도까지 본 것 같거든요. 저도. 근데 네. 그 나중에 이제 전투씬에서 전투씬 들어가기 전에 무슨 이상한 그 옛날에 같이 뭐 만났던 사람 만나잖아요. 싸우는 애요? 싸우는 애 있을 것 같은데. 다리 하나 없으신 분 만나가지고. 아 왜 자꾸 그 스포예요? 3화까지만 본 사람들도 있을 텐데. 저도 기억이 안 나서 4년 전에 봐서. 네.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 사람 만나고 좀 고뇌가 있던데 나름대로 아니, 옛날에 3화 마지막에 그 임산부를 딱 죽이거든요. 아 맞아요. 예. 그때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 그때 뭔가 그런 느낌이 있죠. 맞아, 그거는 아마 그것 때문 아니겠어요? 근데 뭐야. 그때는 뭐 느꼈는지 잘 모르겠고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때는 모르겠어요. 그때는 모르겠는데 근데 안 느꼈나? 4화를 안 봐서. 그 이후에 이제 좀 어리잖아요. 애초에 나이가 어리잖아요. 네. 나이가 어리니까 몇 살이었죠? 그 어린데 약간 전투병기로 키워진 그런 느낌이라서 아 근데 맞는데 스포 안 하면서 애니 리뷰 못 하는 건 맞는데 이 코너가 리뷰하는 코너가 아니에요. 맞아요. 이렇게 리뷰하는 코너 애니모노가타리 네. 방금 했던 게 이제 리뷰 코너고 이거는 저희가 할지 애니모노가타리로 안 할지. 리뷰를 할지 안 할지 고르는 네. 코너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스포일러 하면 안 돼요. 안 좀- 보고 온 사람들이 원래 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화까지만 보시라고요, 진짜. 그렇죠. 예. 근데 너무 재밌었어. 저도 3화까지 끊으려 그랬는데 아니, 저는 뭐 다 보긴 했는데 3화까지만 보시라. 이게 그러면 그 의미가 없는 거야. 하긴 3화까지 그렇기는 해. 딱 봐서 예.
그 어떤 경우였든 그 더 봐야 되는 거는 하는 거고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컨셉 3화까지 자체가 그래서. 봐야 되는 거야. 예. 아무튼 그래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 하여튼 그 겉멋만든 애새끼예요. 그러니까 겉멋이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 겉멋- 강자 앞에서 이런 캐릭터는 강자 앞에서 약하고 약자 앞에서 강한 캐릭터잖아요. 정확하게 이런 캐릭터가 딱 지가 지금은 제일 세니까 그냥 안하무인격으로 그냥 근데 앞으로도 이거 제일 하는 거 셀 거 아니에요. 그건 모르죠. 그건 모르는 일이지. 강자가 나타나면 이제 그 이코마가 구해주나? 갑자기 뭐 맥크리 그 뭐야 카바네 아, 이런 거 나오면 청든 이제 이기는 카바네. 거지. 그러면 FPS 되는 건데. 그냥. 석양이 진다 파방 해가지고 뒤질 수도 있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예. 아, 진짜로. 예. 그렇군요. 그럼요. 몰라요. 저는 좀 마이 간지 카바네 났어요. 이런 거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 뒤에 지나가면은 전 좀 간지 났어요. 야소 카바네 이런 거 나올 수도 있고 하세키 할 수도 있는 건데. 아니지. 아니 뭔들 못 나오겠어. 그렇게 쌍검 다루는 카바네도 나오는데 뭔들 못 나오겠어요. 그건 그게 맞아요. 걔가 지평을 열어준 거 아니야. 카바네에 뭔가 변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 어떤 무한한 그 지표를 열어줬잖아요. 그건 맞아. 예. 그래서 쌍검이 뭐 야스오 카바네죠 사실. 네. 야소가 쌍검이에요? 아니 무기를 쓰니까. 아니 그러니까 한 것만 하는 거랑 쌍검은 또 달라요. 그래요? 아, 그럼요. 뭐가 달라요? 쌍검은 질럿이지. 어... 어쨌든 그렇고요. 올라프인가? 아 그냥 도끼죠. 도끼죠. 근데 뭐 스토리는 뭐 사실 좀 뻔하지만 근데 사실 이런 어떤 아포칼립스라고 하나요? 이런 네. 류의 장르가 또 흔치가 않고 또 퀄리티가 좋은 또 이 아포칼립스물은 보기가 좀 흔치가 않아서 뭔가 그만의 메리트가 있는 게다가 이게 어쨌든 사실은 이게 원작이 있는 작품이라고 하면은 스토리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히 진짜 그 참작의 여지가 없지만 이게 또 오리지널 작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스토리가 조금 엉성한 부분은 참작의 여지가 있긴 하죠. 아무래도 오리지널이다 보니까. 그런 치곤 나쁘지 그래서 않아. 망한 게 그 IG의 길티 크라운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망한 작품들도 있는데 그 같은 라인에 또 근데 얘는 방송이- 그건 있어요. 약간 그 퀄리티가 빡 힘을 줬잖아요. 네. 우리는 그러니까 스토리로 승부를 보지 않고 너희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겠다. 이 맞아요. 느낌으로. 날씨 그게 알죠. 확실히 그거예요. 아, 자꾸 현씨의 아이 얘기하지 마세요. 날씨 아이는 고뇌가 있다고요. 고찰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비슷한 류는 귀멸의 칼날이라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약간 사실은. 근데 스토리는 아무래도 귀멸의 칼날이 조금 더 뭔가 개연성도 있고 한데 원작이 있으니까 그건. 예. 네. 그건 좀 굉장히 좀 친절하잖아요.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귀멸의 그죠. 칼날에 비하면 훨씬 예, 친절하고. 엄청 친절하죠. 그러면 예. 다 좀- 알려주잖아요. 그냥 사실상. 네. 많이 뜬구름 잡죠 이 작품은. 예. 근데 저는 사실 그 주인공의 성격도 사실 잘 납득이 안 돼요. 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꼬여 있고 막 이러잖아요. 꼬여 있죠. 꼬여 있고 어떤 때는 뭐 정의를 뭐 어떻게 뭐 얘기하는데 어떤 면은 또 꼬여 있고 약간 뭐 이런데 그게 이제 뭐 원인은 나왔죠. 그 동생이 죽어가지고. 동생. 예. 근데 그것만으로 뭔가 이 꼬인 그 실타래가 다 뭔가 그거 하나로 계속 뭐만 자꾸 이따위로 얘는 이렇게 얘기하지 하면 꼭 그렇게 동생 가불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동생 뒤져서 동생 아니, 죽었어요. 이게 트라우마니까 또 아니, 어리잖아요. 그렇기는 한데 근데 너무 그거 하나만 우려먹는 것도 저는 조금 좀 별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가불기긴 해요. 너무 가불기야. 약간 근데 그것도 너무나 우리가 여태까지 많이 봤던 클리셰예요. 네, 그건 맞아요. 가족이 죽어서 그래서 무메이가 뭐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예, 흔한 하죠. 흔한 이야기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본인들도 그게 흔한 이야기라는 걸 알잖아요. 네. 어. 그래서 사실 참신함은 여러모로 좀 없네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설국열차를 봐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사실 그 컨셉은 신기하긴 하죠. 기차에만 계속 탄다 이런 거. 네. 예전에 근데 비슷한 게 있었어요. 영화 중에 약간 B급 영화긴 한데 그 비행기만 타고 다니는 게 있었어.
영화 중에 뭐 그런 영화 아. 미국 영화 옛날 영화 중에 뭐 하나가 있었고 땅에 내려가면 죽어요? 네 그래가지고 공항들만 어허. 다니면서 석유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없어. 그런 영화도 있었고 뭐 설국열차도 있었고 뭐 이러니까 그래요. 근데 확실히 탐신성이 많이 떨어지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기차만 타고 다닌다라는 그 컨셉은 그래도 뭔가 좀 참신할 수는 있겠어요. 뭔가 기존에는 완전 뭐 배그 마냥 진짜 무슨 뭐 어디 자동차 뭐. 그 로밍하고 다니든가 아니면 예. 그 네. 어디 하다 갇혀가지고 진격의 거인처럼 이렇게 막는 그 디펜스하는 그쵸. 좀비 네. 디펜스하는 뭐 그 두 케이스밖에 없었는데 이런 거는 또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네. 애니에선 없었죠? 있나? 없었죠. 그러니까 근데 설국 열차가 이거보다 나중이란 말이에요. 아 그래요? 이게 더 먼저 나오지 않았나? 설국 열차가 먼저 아니에요? 아닌가? 볼까? 왜 전 설국 열차를 먼저 본 것 같죠? 이게 더 먼저네. 13년이구나. 그죠? 이게 먼저네요. 설국열차가. 베꼈네. 고소하세요. 봉준호님 고소하시면 됩니다. 아 근데 농담이고. 설국 열차는 네. 오리지널인가요? 이것도 원작 있지 않나? 설국 열차도? 이게 원작이 있어요? 설국 열차 원작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맞네. 원작이 만화 있어요. 원작이네. 엄청 오래된 원작이 있어서 네. 70년대. 그렇게 70년대. 따지면- 네. 그러네. 네. 네. 사실 뭐 컨셉 자체는 거기서 어느 정도 차용했겠죠. 그렇죠. 하필이면 또 기차예요. 전체적으로 약간 철 컨셉을 갖고 있으니까 이 작품이 네. 뭐 판막도 철로 돼 있고 뭐 약간 철이 어쩌고 하다 보니까 약간 철 하면 또 기차 이렇게 쇠로 단단하게 된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차용한 것 같기도 철한 하고 배지. 좀. 철한 배라고요? 네. 그래요? 철한 배인가? 왜냐면 기차가 철이었던 시절을 철로 된 기차 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가? 그 철 완전- 순수 철 그러니까 그 물론 지금도 다 뭐 철 이런 걸로 만들겠지만 보통 그 어떤 생철의 그 느낌의 그 기차는 그 증기기관차 시절이잖아요. 산업혁명 때. 약간 그때거나 아니면 약간 그런데 이거 시대상도 그때쯤일 것 같은데. 하긴 뭐 그렇긴 하겠네요. 이 이거 당시 시대상으로 아마 따지면- 아마 저 무렵이 아닐까 싶어요. 뭐 복장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그 다이쇼 시대라고 하나요? 네. 1900 초반 1800 1900 초반? 1800 후반 1900 초반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외국 문물을 받아들일 때쯤일 것 같은데. 기차가 그때 있어요? 없잖아 그때. 아, 그것도 맞네. 예. 기차는 굉장히 최근이에요. 나온 게 생각보다. 산업혁명 때 그죠? 처음 나온 거 아니야. 근데 그거보다 그러니까. 진보됐잖아요. 이 기차는 뭔가. 예. 메이지 아니면- 약간 이건 스팀펑크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실 그 뭔가 이 정사의 어떤 그 역사관 세계관이 아니고 뭔가 뭐 여러 가지 좀 그죠? 짬뽕. 맞- 그런 시대는 뭐 느낌이죠. 메이지쯤이 아닌가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는데 근데 짬뽕이죠 이거는 정확한 고증이 있는 게 아니죠. 총이 후져. 총이 후져서 제 생각인데 1900년대 초반이 아닐까 그때쯤일 싶어요. 예. 같네요. 기관총도 초반. 아니잖아. 게다가 아니 저는 항상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총이 있는데 칼을 쓰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그게 옛날 이제 단발 연사가 아니고 단발로 쓰는 때는 한 발 못 네, 맞추면은 그때. 크니까 네. 그때는 칼을 쓸 수가 있었겠죠. 근데 이제 총이 뭐 기관총 나온 시점부터는 칼로 안 싸우잖아요. 예. 딱 그때쯤이겠네요. 그때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짬뽕이긴 한 게 여기 뭐 총은 무슨 뭐 선 연결해가지고 무슨 기압 같은 걸로 쏘는 것 같던데. 그 기압총 하면 또 그거 생각나. 그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보면은 거기 네. 살인마가 그 에어건을 이렇게 쏴서 죽이거든요. 이건 뭐 여담이었는데 어쨌든 예. 그래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섞인 것 같아. 스팀펑크. 여러 가지 좀. 예. 노래는
엔딩 애매. 네. 좋던데. 오프닝이 별로더라고요. 예, 오프닝은 별로고 완전- 엔딩은 좋던데요. 엔딩은 뭐 들을만 했는데 뭐 그랬었고요. 아주 인상 깊진 않았어요. 그냥 무난했어. 그냥 다 무난했던 무난했어요. 엔딩도 사실 좀 무난했어요. 네. 예. 그게 좀 패착의 원인이 아니었나도 싶어요, 사실. 아니 노래를 왜 이렇게 했을까 싶은 그런 느낌. 노래 하시는 분이 원래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건 맞는데 이 작품하고 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오프닝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동적이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조금 노잼이었다. 아 그리고 성우 얘기를 안 했는데 이 무메이 성우가 센본 기사역하죠. 그죠. 근데 진짜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 첫 주연일 거예요. 네, 이게 아마 거의 데뷔 전에 거의 진짜 완전 뭐 조연을 한 것도 아니야. 완전 엑스트라를 하다가 이걸로 갑자기. 근데 그거는 뭐 사실은 소속사 덕이 아니었나. 네, 밀어줬겠죠. 네, 이걸로. 아이미 엔터프라이즈였거든요. 네. 근데 이때 이후로 또 사실 조졌어요. 네. 네, 거의 스펙이 없어가지고. 그 전생술에 한 번 나와요. 아 그리고 그- 거기도 나와요. 그 뭐지? 그 늑대 나오는 거 이름 뭐냐 그거? 비스타즈. 비스타즈에서도 나와요. 그 토끼로 나올 걸? 토끼로. 네, 네. 네. 맞아. 주연 최근엔 또 이제 네. 간만에 또 그 비스타즈가 가장 크지 않았나 역할? 그쵸. 그죠. 네. 비스타즈 좀 은근히 이게 잘 됐잖아요. 넷플에 있으니까 이거. 아 그렇죠. 네. 네. 근데 의외로 못 큰 느낌이야 성우. 근데 왜냐면 이 성우가 나왔을 때 그 뭐야 그 무메이로 상도 탔어요. 좀 센세이션이긴 했어요, 무메이. 신인상 탔으려나 신인상? 아 신인상인가? 뭐 여우상인지 신인상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상을 탔어. 근데 그거 치고는 좀 못 컸죠. 네, 신인상 맞네 신인상. 신인상일 거예요. 예. 근데 여우상 어쨌든 신인상도 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신인들이 워낙 많은 중에 탔다는 거는 그쵸. 근데 뭐 잘 안 풀리긴 했죠. 그죠? 연기는 근데 좀 들어봤는데 네. 일단 3화까지는 뭐 연기를 할 게 없어요. 그냥 도도한 애새끼. 맞아요. 딱 그냥 그 연기가 느낌이었어. 없어요. 예. 뭐 그래가지고 사실 뭐 연기력이 좋다 뭐 이런 얘기는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남주는 좀 신인 느낌 나지 않나요? 남주? 남주는 연기 못했어요. 남주 뭔가 개별로 따로 놀아. 진짜. 완전 따로 개별로, 놀아가지고 개별로. 네. 지금 남주는 찾아보니까 누가 뽑았는지 하타나카 타스쿠 들어봤는데? 결혼하셨잖아요 두 분이서. 누구랑요? 샘분기 사야카랑 아 그래요? 그때 딱히 해서 다뤘잖아요. 아 이렇게 이 둘이 사람이에요? 커플이잖아요. 맞네. 이렇게 둘이 커플이 되는구나. 여기서 현실에서. 여번에 여기서 여기서 결혼을 여기서 만났네. 만나가지고 네, 여기서 한 거예요. 라 라디오도 같이 했고 이거 라디오. 이게 남자 성우는 기억이 안 나가지고 몰랐지. 나름대로 읽어줬네. 아 근데 너무 남성원이 별로였어요. 연기 못했어. 특히 3화까지는. 근데 진짜 남자 성우가 못했다기보다는 그냥 연출이 별로였어요. 거기는 그것도 있어. 무슨 남자 성우를 갖다 놔도 못 살려요. 대사도 사실은 뭐 좀 그러니까 말했다시피 어떤 그 심정이나 이런 거에 우리가 동화가 쉽게 될 때 그때 이제 그 성우의 연기가 좋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상황마다 그 어떤 개연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그냥 주인공 버프로 갑자기 위기의 순간에 퍽 네. 튀어나오 항상 뭐 그런 걸로는 사실은 이제는 우리한테 감동을 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보통 우리가 연기가 좋다고 하는 건 우리를 감화시키는 그런 어떤 연기력을 보고 우리가 연기력이 좋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3화까지는 아마 이 이유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냥 먼치킨 주인공답게 네. 그냥 아득히 우리의 그 어떤 상식을 넘어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그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은 그냥 괴물이야. 괴물이라서 그래서 아마 연기력이 그런 게 아닌가. 왜 소리 지르는 것밖에 안 했잖아 3화까지. 근데 약간 맨날 뭐 좀 물리고 거슬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거요? 아 연기 남자 성우 연기를 듣다가 그러니까 네네. 남자 성우 그냥 목소리를 듣다가 좀 약간 톤이 좀 튈 때가 있었다고 해야 되나? 약간 좀 거슬릴 때가 가끔 있었어서 좀 거슬리는 느낌이었는데.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소리 네. 지르고 이럴 때 보면은
예, 좀 톤이 갑자기 확 튀어요. 근데 그게 보통 그 원래 연기하던 그 톤에서 소리를 지를 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느낌이 아니었어가지고. 그럼 뭐 어때요? 센봉기 사야카랑 결혼했는데. 그럼 뭐 그렇죠. 네, 이어줬는데. 네, 성공한 거지. 성공한 연기력이라 볼 수 있죠. 그렇죠. 개인으로 성공한- 개인에게 네. 있어서는 성공한 거죠. 아, 그건 맞네. 그 뭔가 작품적으로는 성공했다고 보기 좀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인생으로 이분이 그분이네. 개인의 인생으로서는 네. 이분이 셀 소녀에 나오네요. 뭐로 나와요? 부스지마 에이지. 죄송한데 주연. 그 이름을 그렇게 얘기해도 내가 기억이 안 나요. 주연. 남자 주인공. 남자 주인공이요? 예. 근데 이분이 제가 연기를 좀 많이 최근에 들었던 게 호시아에 하는 자막을 했잖아요. 네네. 네. 거기서 주연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제 어때요? 부스지마에 들어가지고. 네. 근데 저 때랑 좀 달라요. 많이 연기력이 많이 좋아졌어요. 물론 저거는 좀 더 어렵죠. 사실 액션 씬도 많고 좀 감정 표현도 더 풍부하고 더 어려울 수 있는데 그때보다 지금이 나은 것 같아요. 연기력이. 성장을 한 거죠, 그러면? 네, 4년 동안? 그래도 지금 커리어 보니까 센봉기 사야카보다는 훨씬 성공했네요. 주연이 좀 많아요. 예. 맞아요. 유이양 출신이네. 최근에 많아지고 또 19년에 4개나 했어 주연을. 와. 많이 했어요 보니까. 많이 했네요. 네. 오히려 반대가 됐는데, 그러면? 그러게요. 반대가 됐어. 주목받던 신인에서 약간 좀 생각보다 못 큰 성우 약간 이거랑. 뭐 되게 남자 성우는 못했는데 관심이 없어가지고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네. 뭐 더 얘기할 게 있을까요? 뭐 연출 자꾸 물어보시는데 하울리님이 무슨 연출이요? 연출은 어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연출이요? 딱히 네. 내가 지금 여태까지 딱히 얘기한 게 없잖아요? 연출 얘기 아니야? 그건 또 그래요. 스토리 연출 얘기잖아. 아니 뭐 전반적인 연출이 어떻냐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3화만 봐가지고는 이제 고작 하나의 에피소드만 다뤘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 어떤 에피소드에서 어떻게 그렸느냐를 봐야지 이제 전반적인 연출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스토리 연출에 대한 얘기는 뭐 충분히 드린 것 같고요. 영상미 쪽으로 저는 그런 연출 영상미 쪽으로 좋았던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네요. 제 취향이 아닌 미장센이었는데, 그러니까 막 색감이나 이런 게 굉장히 그 일본틱하거든요. 전 그렇죠. 이렇게 좀 외색이 많이 섞인 이런 미장센은 암만 아름다워도 저한테는 좀 뭐라 그럴까. 이게 제가 얘기하는 뭐 그런 미장센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색이 단색 계열이거나 아니면 막 그러니까 색감이 엄청 세죠. 이 작품 보면은 색감이 맞아요.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뭐 핑크, 빨강, 막 다 나오죠? 검정, 뭐 주황, 뭐 불,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노랑, 막 이런 어떤 단색들을 많이 쓰고, 뭐 그렇긴 한데, 근데 화면이 기본적으로 이거 같은 경우 여백이 뭐 이렇게 많지가 않고 굉장히 꽉꽉 이렇게 잘 많이 채워넣거든요. 뭐 주변에 무슨 뭐 뒷 배경이라든지 뭐 이 인물들도 옷들이 다 보면 하나하나 다 화려해요. 그죠? 근데 그게 잘 조화돼서 잘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이제 그 영화적으로는 이제 미장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튀지 않게 잘한 것 같아요. 화면을 꽉꽉 잘 채워서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 한 화면 안에 우리가 보통 여백을 많이 넣는 이유는 그 어떤 강조점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쉽게 하기 위해서 강조를 확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소들이 많다 보면 이 강조점을 딱 주는 게 어렵잖아요. 아무래도 뭐가 보이는 게 많으니까 화면 안에. 그렇죠. 근데 그런 거 치고는 뭔가 잘 조화롭게 잘한 것 같고요. 강조도 잘한 것 같고. 근데 제 취향이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저는 이렇게 일본스러운 그 미장센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근데 옷이나 뭐 이런 거 일단 기본 배경이 뭐 일본이어서기도 하지만은 예. 근데 색감이 저한테 너무 세요. 제 취향은 아닙니다. 근데 잘했다. 확실히 이 위트 스튜디오가 어떻게 보면 프로덕션 아이즈의 프리미엄 같은 느낌, 현대의 제네시스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약간 딱 그 프리미엄 브랜드야 위트 스튜디오가. 근데 맞는 것 같아요. 그 닉값은 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인데 약간 어떻게 보면 A1의 클로버웍스가 있다면 이 프로덕션 아이즈의 위트 스튜디오가 있는 거죠. 그렇죠.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라기 테츠로 작품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결국 욕을 또 많이 그러니까 결국 네. 뇌절의 순간이 오더라고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 뭔가 촘촘하지 못하고 뇌절 봤어. 약간 좀 뇌절을 많이 해요. 여기 연출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작품도 문제가 뭐냐면 이걸 또 얘기를 안 했네. 그 어떤 위기의 순간에 대한 어떤 그 긴장감이 너무 약합니다. 그쵸. 너무 뭐 당연히 해결하겠지 약간 이런 느낌. 뭔가 같이 가슴 졸이고 이런 게 없어요. 작품이. 예. 그러니까 장단이 확실한 감독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도 네. 있겠네요. 네. 그런 것 같아서. 물론 영상미는 다 잘 뽑아가지고. 근데 그 영상미를 뭐 감독이 하겠어요. 뭐 애니메이터들이 하는 거지 사실은. 감독이 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 영상미 자체는 왜냐면 여기 그 뭐 영화도 마찬가지지만 연출가 따로 있고 뭐 그쵸. 작화 감독 따로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사실 감독의 역량이라기보다는 이 제작사가 사실 대단한 거라고 저는 좀 보여지고요. 근데 이 감독이 원래 그런 스타일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거는 원래- 이제 현업 뛰어봐야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실질적으로 어떤 그 영상미, 소위 얘기하는 영상미가 제작사에 의해서 그게 뭔가 좌지우지가 되는지 아니면 그 감독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되는지는 좀 봐야지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제작사가 좀 네. 크다고 보거든요. 감독보다는. 우리가 그 이름 명망 높은 감독이 맡았지만 실제 들여다보니까 조진 작품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제작사는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 좀 그래도 그 어떤 평균선이 좀 이렇게 지켜지잖아요. 제작사도 조진 사람들을 보았지. 아니 그렇긴 하지만은. 근데 뭐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뭐 유포 테이블이나 뭐 큐엔이나 이런 뭐 프로덕션 아이즈나 이런 경우 보면은 작품들 그러니까 재미를 떠나서 그 퀄리티나 그 어떤 영상미는 어느 정도 그 평균선이 이렇게 지켜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감독의 그 어떤 그 구도나 이런 거 잡아주는 것도 크지만 제작사에 그 소속되어 있는 애니메이터의 숙련도가 또 상당 부분 또 그런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분이 그 비주얼리스트라는 말은 있네요. 그러면 아무래도 도움 되겠죠, 아무래도. 예. 예. 어쨌든 그렇고요. 그러면 저거 해볼까요? 업다운 해볼까요? 예, 업다운. 네. 고엔이부터 해보시죠. 저부터요? 저는 사실 더 말할 게 없는 게 저는 지금까지는 3화만 진짜 딱 봤거든요. 사실 문호 스트레이독스 이런 건 3화도 겨우 봤어요. 하나도 예. 너무 보기 싫었어. 보기 싫어가지고 막 배속 돌려놓고 봤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은 볼만하지 않을까. 좀 역시 끝까지 다 로리콘답게 또 무메이에 그 홀려가지고 또 이렇게 또 아니, 업해주시네요. 아니 그 일단 너무 연출이랑 그 어떤 작화적인 부분이 너무 화려해가지고 네네. 불맛이 확실히 있어서 끝까지 보고 싶어요. 네. 그런 느낌이 좀 들었네요. 이번 작품은 간만에. 네. 네, 그래서 이건 업. 업. 업입니다. 1업. 에이른님은요? 저도 업.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 진짜 뇌절을 해서 이번 작품에도 뇌절을 하시는데요. 후반에 예, 그래도 볼만한 것 같아요. 예, 퀄리티가 좋아서 좋아서. 근데 뇌절은 한다. 근데 언제나 그랬듯이 이분은 뇌절을 한다. 내절 마스터네. 저는 근데 예,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무슨 조건? 극장판까지 같이 하면 업.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결말 아니에요? 같이 할 거예요. 같이 해야죠. 그럼 업입니다. 그게 결말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이 작품은 다뤄볼만 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애니메이션에서 스토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겨울왕국 리뷰했을 때 말씀드렸는데 예. 사실 뭐 대부분의 그 어떤 이론서에서는 애니메이션에서 스토리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입장이에요. 반은 비주얼이 맞고, 예. 비주얼이 반은 중요하다. 무조건 작화 비주얼.
그거를 넘버 원으로 치거든요. 그러니까 흥행을 하려면 스토리가 좋아서 흥행을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흥행은 상업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작품적인 완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죠? 실제로 이게 많이 팔렸잖아요. 8,000장. 네. 이름에 비하면 많이 팔렸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오리지널 작품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8,000장을 팔았단 말이에요. 평균. 그럼 그 수가 적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론이 맞는지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물론 뭐 3화까지만 보더라도 사실 비주얼적으로 좀 대단해서 뭐 당연히 뭐 하겠지만은 어쨌든 업입니다. 오. 그러면 이건 애니모노가타리에서 한번 다루죠. 그러게요. 애니모노가탈에서 처음으로 나왔네요. 3화. 네, 처음으로 애니모노가탈에서 다루는 작품이 나왔다. 그쵸.